온몸을 소품으로 쓰는 디테일의 장인입니다. 연기의 정석. 우리 배우 조정석 씨. 반갑습니다. 조정석입니다. 비벼? 막 비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길을 내렸을 거야. 아니 이게 종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스리생의 여운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난 안정원, 얜 양석형, 김준환, 이익준. 나는 최송아. 악이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감담최 이익준 선생님이잖아요. 그 드라마 씬업도 안 보고 이게 좀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보통 근데 씬업은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 신원호 감독님하고 이우정 작가님이 예. 이제 이 작품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미팅 처음 하는 날 정석 씨 제목도 안 들어보고 하겠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 그때 알았어요. 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봐서. 현장에서 또 그 우리 정석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촬영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이디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뭐 몇 가지 있다면 그 개구리 왕눈이 뭐 이렇게 그때 손 뒤어갖고 네네네네. 아이 뜨거. 애가 조심 좀 하지. 너 이러고 수술은 어떻게 하려 그래? 야, 근데 잠깐만. 야, 근데 나 개구리 왕눈이야?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그러네. 비 오는 꼴 보고 싶냐? 필릴리 개굴 필릴리. 이거 필릴리 필릴리 이거 그거 할 때 이제 뭐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아니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커트를 늦게 하세요. 그 사이 커트를 안 하니까 연기를 계속 뭘 하는 거죠? 예, 지속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까지 써주신 거예요. 다음엔 나 꼭 핑미 업 핑미 해줘. 핑미. 네. 나 얘 개그 너무 좋아. 두 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익준 교수라는 인물을 이제 정석 씨를 생각하며 만들었다. 실제로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캐릭터가 뭔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슬기로운 의사생활 연출을 했던 신홍호 PD입니다. 이익준이란 캐릭터의 핵심은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고 말 많고 장난 좋아하고 웃기고 그게 이제 멋있으려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본다고 해도 난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정석이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재밌는 사람으로 굴어도 난 여전히 그래도 꽤 무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 이건 너무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만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춰줬고 다만 재수 씨 와이프 지연 씨와의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작품 끝나면 이 정도 쉬면서 같이 있자라든가 이제 그런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키가 이제 지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씨가 허락을 해주면 이 작품을 우린 같이 할 수 있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시작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스텝 사이에서 이제 정 많고
의리 있기로 또 이제 소문이 아, 많이 맞아요. 났다 그래요. 이게 이제 추가 약속을 했다가 못 가게 되면 꼭 다른 분이라도 보낸다고. 아 추가 약속이요? 축가. 아 축가. 예, 예. 아 예예예. 네, 추가 약속 말고 와 추가 약속으로 다른 분을 보낼 수도 있나? 제가 이제 축가 약속. 축가 약속. 축가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겼다 하면은 이제 부탁을 하죠. 저기 같이 사는 분이 아 맞네. 워낙에 예. 아우 근데 사실은 같이 아니, 사는 같이 분의 사는- 축가도 아니 축가를 대신 가는데 거미 씨면은 이거는 뭐? 아니 그래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전화를 해서 제가 못 가게 돼서 저 와이프가 간다. 예 간다 했더니 어우 너무 고맙다고. 어우 사실 와이프분의 축가는 아, 그 섭외하기 쉽지 않죠. 너무 좋죠. 진짜? 네. 진짜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남편이시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분의 노래가? 두말하면 뭐 입이 아프죠. 입 아 진짜 입이 이게 아파요. 아내분께서 저 기호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되게 친한- 친해. 아 그리고 형 누나들이 진짜 좋아해요. 저도 엄청 들었어요. 네, 형 누나들이 그냥 좋으세요. 그래서 1년 365일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한번 진짜 추천하고 싶어. 한번 연락 주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가 이런 일이 말고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 있어? 제가, 와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차이가 나갖고 세상에 그런 일이 꼭 한번 생기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약속 있는 남자. 네, 조세호. 이게 저 대학 시절에 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래요. 아 예. 제가 재수 삼수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래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 제가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이든 뭐든 다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거의. 이게 지금은 영종도 쪽이 이제 아파트도 많고 거기 이제 또 신도시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신도시를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정석 씨가 그 당시에 좀 진짜요? 일을 했다고 그죠? 뭐 기초공사지만 어쨌든 그때 거의 제가 한두 달 정도는 정도 거기서 이제 숙박하면서 했었죠. 제일 또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그거예요. 아까 중학교 학생들 급식 나중에 아이들 다 먹고 배식도 다 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설거지하고 영양사분하고 회의하고 내일을 위해 또 준비하고 그렇게 두 땅 뛴 적 있죠. DL이라고 해외 운송업체 거기서 1시에서 1시 반 그때부터 5시까지가 이제 엄청 박스 포장하고 보내고 막 이런 물류 작업을 해요. 그게 끝나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서빙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6시간 하고 근데 버스를 타면 한 두세 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 차비 아낀다고 이제 걸어가고 근데 걸어가면서도 되게 뭔가 약간 좀 뿌듯해하고 아니 그럼 그때는 좀 연기에 대한 꿈을 정석 씨가 키워갈 때는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한참 이제 기타 칠 때 아 그. 이게 입시곡이었어 옛날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니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연기를 추천하셨어요? 네 맞아요. 교회 전사님 다 예. 예. 교회 전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삼수할 때 이제 갑자기 저 확실히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신촌에 그 베니건스라고. 예, 예. 알아요. 매니건스. 알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방화동이거든요. 네. 강서구 방화동 거의 이제 거리가 꽤 있고. 근데 전사님이 신촌 베니건스에서 만나자고. 갑자기. 패밀리 레스토랑에 왜 부르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만 그래갖고 갔더니 이제 같이 이제 밖에 창문을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참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좀 한참 있다가 종서가 너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교회에서 문학의 밤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연 같은 걸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안무도 짰고 그리고 연출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조명도 해보고 음향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의 달란트는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아직도 의문인 거는 왜 하필 신촌 베니건스였는지 그 의문이네요. 좀 난 이제 가야겠다. 엄청 움직였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좀 뭔가 갈팡질팡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이 기타를 계속 쳐야 되나? 뭔가 약간 내가 이 기타를 치면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제가 잘 짊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죠. 이게 이제 그 기타리스트를 꿈꾸다가 3수 끝에 이제 서울예대 연극과에 네. 입학을 이제 하시고, 예. 이게 이제 서울예대 때 이제 신체 훈련 동아리에 들었다. 요게 이제 전신이 프라나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형님 아시죠? 알죠. 뭐 하는 곳이에요? 이 프라나가 요런 아크로바틱? 예, 뭐 약간 그런 동아리예요. 워낙에 몸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셨나 봐요. 왜냐면은 사실 학창 시절에도 네. 방화동 댄스 머신으로 팬클럽이 또 있던 상황이라 팬클럽까지 있었어요? 팬클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그 정석 씨가 이제 교회 오빠의 전형이에요. 네네네네.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뭐 댄싱 머신 댄싱 잘하고. 진짜 그러네. 아니, 또 어떤 댄싱을 좀 추신 거예요? 그 브레이크 댄스를 쳤죠. 뭐 이런 웨이브 같은 거 이런 음악은 좀 어디에 맞춰서 보통 했어요? 음악이요? 네. 음악 저 바닐라 아이스에 아이스 베이비. 아이스 베이비. 이거 뭐 또 우리 뭐 낯쓱 한번 봐 오늘. 아이스 베이비 바로 나오죠. 그러면 날씨가 추울 예. 때는 몸을 좀 움직여서 몸을 녹여야 돼 이게.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맞아 이거 네. 보면은 예. 오. 잘 춘다. 잘 춰. 와. 잘 춘다. 오. 이런 좀만 더 해줘. 좀만 더 해줘. 이게 이런 문어 코드하고 갑자기 뭐 빰빰빰 아니 팬클럽이 있었겠네 진짜. 이런 춤 요런 느낌이구나 바닐라 아이스가. 딱 이게 딱 꺾임이. 예, 오. 그리고 이 바운스가 이게 제대로 딱 정석으로 딱 진짜 정석이네. 야 춤의 정석. 와. 진짜 정석이야. 뮤지컬 데뷔와 동시에 급부상 단 2년 만에 그리스와 헤드윅의 주연을 맡으면서 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특히 뮤지컬계의 좀 아이돌이었잖아요. 예. 뮤지컬계의 아이돌. 약간 진짜 우리가 이쪽에서 그쪽에 소식이 들려올 정도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무대에서 좀 더 뭔가 열정적으로 더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예뻐해 주시지 않았나.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이 건축학개론의 납득이가 야 소위 말해서 그냥 대박이 터지죠. 그 몇 장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납득이가 나온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되는데 야 저 신인은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맛깔나게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맛깔나게.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떡하지 너? 비벼? 막 비벼.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싹 비벼. 막. 진짜 싹 잡잖아요 그 관객의 시선을. 근데 건축학개론도 사실 거기서 현장에서 정석 씨가 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정작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손 아니에요? 손 그 키스 그런 것도. 이것도 다 대본에 있는. 있었던 예. 비벼 이거. 하여튼 그거는 다 대사에 있어. 있어요? 예. 그리고 콘티 그림에도 약간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있어요. 이제 잘못 살리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맛깔나게. 야. 아마 그
마지막에 환상 그것만 제가 아마 좀 덧붙였던. 이게 또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인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았지만 납득이 전과 후가 내 인생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다르죠. 그때는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대학로나 가면은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랬던 게 이제 그 주민센터에 이제 등본좀 떼러 갔는데 중학생인 학생들이 저를 본 거예요. 한 6, 7명 됐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려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래서 나 갑작스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오니까 지나가면서 또 불현듯 잠깐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집인지 알 것 같으니까 지나쳤어요 또. 지나쳐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왜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가는데 네. 갑자기 내 일상이 바뀌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죠. 진짜.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첫 주연작인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요것도 또 연이은 히트를 합니다. 완전 요게. 히트죠. 이게 또 출연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 그래요. 예. 그게 주말 드라마였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에 그 시간대에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네. 예. 아니 그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 말 그대로 이제 로커의 장인으로 불리기 또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 저 얘랑 사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친구한테. 박 기자가 술 먹자 그래도 나가지 마 절대. 밥 먹자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마. 뉴스 할 때 눈물 보지. 특히 이제 함께 작품을 했던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우리 질투의 신과 뺑반의 공효진 씨는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중년 로맨스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대단한 놈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와 진짜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놈이 칭찬. 들어가서 이거 최고의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그 오요 나의 귀신님의 박보영 씨는 상대의 캐릭터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도 나보다도 상대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연기는 대결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앙상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조셉도 저를 추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제가요? 예. 제가 어디 가서 형을요? 아니 나 섭섭하네. 나를 한 번도 추천을 그럼 다음에 제가 뭐 결혼식 사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해요. 추천해요. 예. 아니 혹시 그 배우로서 가지고 싶은 또 수식어가 있습니까 정석 씨가?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뭐예요? 조정석이 곧 장르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말 그렇죠. 들었을 예, 때 정말 새로운 칭찬이었는데 와 이거는 너무 진짜 극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뽀블리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기를 하지만 오늘은 일기를 열심히 써서 유퀴즈에 나오게 된 박보영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그렇죠, 나오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보영 씨가 유퀴즈를 그래도 또 이렇게 즐겨 보신다고. 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요? 만약에 본방을 못하면 좀 아껴뒀다가 네. 이게 이제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좀 많았어요. 밥 먹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그 클립을 따로 좀 봐요. 모아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전 라미 작가님도 만나셨다고. 아니 굉장히 좀 아니 뭐 예? 아니 제가 방송을 보다가 저분을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한번 만나가지고 혹시 어떤 게 필요하신지. 근데 저희 직원분들은 가끔 저한테 유퀴즈 끊으라고. 진짜 유퀴즈를 제가 좋아해 전화를 주시는 저 보고 그때 막 신부님 막 그 예, 식당 예. 하시는 분 네네. 나 지금 저기로 가야 되고 막 여기서 해야 되고 나 지금 너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친구들이 언니 그만 보세요. 유퀴즈 그만 보세요. 뭐만 하면은 저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고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시니까. 아니 그 아까 얘기드렸지만 이제 오늘 너의 일기장 특집인데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일기요? 네, 근데 막 안 쓸 때는 엄청 안 쓰기도 해요. 그래요? 네, 매일 이게 언제부터 일기를 쓰셨습니까? 제가 아마 데뷔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일기를 쓰게 된 계기가 그 인터뷰를 작품 끝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바로 하는데 영화는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개봉할 즈음에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자님들이 저한테 에피소드 새로운 없었냐? 에피소드 더 알려주세요라고 맞아, 맞아. 하던지 아니면은 쥐어 짜내가지고 몇 개 얘기하면 그렇지. 아니면 좀 지어내거나. 네, 그러면 지어내면 저는 조금 신뢰가 된다면 저는 조금 약간 예. 지어내는 스타일이라서. MSG. 네, MSG. 예.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가끔 그거는 어제 기사에서 봤다. 아, 맞아. 새로운 거 없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그래서 너무 잘하고 일기를 쓰- 싶어가지고. 이것도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인터뷰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렇게.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갈수록 막 거의 살생부 수준으로. 살생부 수준으로 쓰신다고요? 그게 그리고 좀- 막 자기 반성, 그 의문문이 많더라고요. 나는 왜 왜 이랬을까? 걔는 왜 그랬을까? 쟤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왜 이랬을까?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 담겨 있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일기를 금고에 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기를요, 이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막 쓰다 보니까 이거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건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혹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이게 나가게 된다면 나는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금고에 넣었어요. 일기를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너는 무조건 우리 집으로 가서 그 금고에 있는 일기부터 그 정도로 궁금하다. 이 정도면 일기를 좀 태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도 거부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거는 제가 태웠어요. 진짜요? 네. 저희 그 시골에 가서 가마솥 물 끓일 때 불쏘시개로 제가 진짜 그 안에다가? 태웠어요. 왜요? 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아니 그때까지는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보시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뭐 이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 다 기록. 그러니까 사실 그 일기장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그 솔직함을 모두 담았구나. 태우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욕도 좀 담겨 있고 합니까? 비속어요. 네. 있지요. 혹시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내내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왜요? 다 믿을 수 있나. 그러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 정말 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죽기 전에 일기를 불태우고 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죽을 거죠. 이 정도면 일기를 안 쓰시는 게 어때요? 야,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일기를 쓰신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정도로 일기 때문에 그냥 좌불안석에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받아오겠습니다. 네. 야, 진짜 본인이 쓰시던 이건 근데 비어있는 것도 사실 많아요. 뭐 매일매일 쓰는 정도는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이런 다이어리를 뭐 이제 연초나 누가 이제 선물 네네네. 주잖아요. 꽉 채워서 써본 적이 없어요. 10년 다이어리라고 선물 받았다가 저도 예. 10년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네, 10년 동안 알아요. 쓰는 거. 네. 그 4장 썼어요. 저. 많이 쓰시는 거. 이게 벌써 글을 쓴 요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야, 우와. 이야, 이거 많이들 쓰시는. 우와! 우와. 야, 아니 진짜 글씨를 너무 잘 쓰시네요. 야, 이렇게 일단 너무 정갈해서 읽기가 놀러 이거 갔다 온.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이것도 다 1,000원. 이건 약간 지금 보영 씨가 그거는 아니 이게 써 있어서. 예. 아니 이럴 거면 이거 왜 갖고 나온 거야? 나 참.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요것만 네. 볼게요 그러면. 네, 네네, 제가 요거 나를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어쨌든 사실 보영 씨로서는 큰 이게 진짜 결심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안 그래요? 이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도수 치료를 권하셔서 도수 치료를 받았다. 충격보다는 훨씬 안 아프다. 피부과로 가기 전에
갤러리에 들러서 아니 근데 이걸 예.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선물 아니 이거 샀다. 본인이 예. 아, 야, 이거 선물한대요. 선물. 휴. 우리는 메이크업 제품을 사고 톰 포드 향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갤러리아에 왜 그걸 갑자기 분기랑 덮어요? 향을 어렵게 골랐었다. 선물은 너무 어렵다. 내가 왜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요건 봐도 되죠? 전국 투어 다녀오셨는데, 야 이런 거 그러니까 아, 거미 언니 콘서트 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가나 고민을 왜 했나요? 이렇게나 재미가 있는데요. 개수도 없이 4시간을 앵콜까지 3시간을 꽉 채우고 같이 놀고 뛰고 커플만 받는 꽃도 받았다. 흐흐. 너무 멋있었다. 비록 많은 커플 사이에 있었지만 정석 오빠한테 문자를 남겼고 언니랑 통화도 했다. 꼭 다음에 만나서 밥 먹어 언니.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는 그냥 뭐 밍숭밍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예, 쓰다가 이거 조심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저 지난주에 그 필적 해주시는 그 글씨 그거 해주신 분 나왔잖아요. 연락처 드려요? 아니. 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다가 내가 이걸 나가가지고 혹시 인서트라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저 분석해가지고 아니 글씨체가 너무 저거 이쁘셔서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 너무 지금- 걱정되는 아니, 거예요. 너무 아니 글씨가 근데 예쁘세요. 도영 씨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도영 씨가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30만 그리고 이제 그해 여자 신인상 8개.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근데 또 저희 아빠로 나온 차태현 배우님 네. 태현 오빠가 저를 불러가지고 잘 들으라.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에 830이라는 숫자는 없다. 걔는 진짜 걔는 딱 태연이랑 닮네요. 딱 차태현이에요. 말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요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라. 네, 들뜨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우리도 너무 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들뜨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감사.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이후로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 된 게 좀 있어서 다행히. 그죠. 예. 근데 진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촬영하면서 어떻게 스태프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거의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막내분들은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고 아 진짜 그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 저 또 여배우라고 아침에 첫 씬에 보영이 빼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돼. 야 태연이. 절대 앞에서 티도 안 내세요. 예, 맞아요. 진짜. 태영 씨가 참 사람이 괜찮죠. 아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걸 떠나서 후배들을 많이 챙기고 네.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할지언정.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번 늑대 소년이라는 대표작을 또 만들었어요. 700만. 야. 네. 예, 한국 멜로 영화 흥행 역대 1위라는 또 기록을 쓴. 이게 이제 이때 관객 반응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극장 화장실에 숨어서 사람들 얘기를. 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니 뭐 별걸 다 하셨네. 아니 박보영 씨가 별걸 다. 아니 그게 제가 네. 시사회를 하잖아요. 시사회를 하게 되면 다 지인 초대니까 다 너무 재밌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맞아요. 아니 사실 거기서 어땠어 그랬는데 네. 야 좀 별로였어. 이럴 수는 없지.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는 제가 없어. 맨날 강수 오빠랑 저랑 자주 하는 게 야 진짜 솔직히 야 진짜 솔직히 어때를 서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제일 잘 느끼려면 내가 표를 끊어서 그냥 일반 관객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현장으로 가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서 맨 뒤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웃음 포인트나 뭐 나올 때 스크린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봐요. 리액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터졌다. 그리고 안 됐을 땐 여기서 왜 웃음이 안 터지지? 여기 터져야 되는 포인트인데 어떡하지? 막 분위기가 뭐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천천히 걸어야 돼요. 왜냐면 그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들 있죠. 어떻다 저떻다 박보영의 연기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그 화장실이 정말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데 1등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그냥 손을 씻고 있었는데 옆에서 손 씻으시면서 막 야 걔 좀 별로지 않아? 아까 거기서 막 제 막 연기를 막 얘기하시는 손을 계속 씻었어요. 먼저 품 둘러쓰고. 손을 계속 씻으면서 그렇게 별로였나? 거기가? 나 잘 못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오늘 화장실 갔는데 관객분들이 내 어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쓰는데 막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두 분은 이제 같이 막 화장도 고치시고 뭐 하시면서 이제 얘기가 기는데 저는 혼자 갔으니까 손만 계속 씻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손을 막 씻으면서 이렇게 얼굴 들면 괜히 아실까 봐. 세면대 거의 얼굴을 받고 계속 손만 계속 씻는 거예요. 비누칠을 계속 하고 막. 아, 박보영 씨 독특하시네. 재밌으신데요? 재밌으신데? 근데 진짜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한 피드백이었어요. 영화 개봉할 때마다 근데 이게 저기 늑대소년뿐만 아니라 개봉할 때마다 그 극장에 화장실에 가세요? 그냥 할 때마다. 아 진짜요? 할 때마다 가야죠. 할 때마다 피드백을 들어야죠. 영화관 근처에서 혹시 박보영 씨 작품 얘기하실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누군가가 손을 계속 씻고 예. 있다면 박보영 씨입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 최초의 여성 히어로물이었죠. 이게 이제 도봉순이요. 힘센 여자 도봉순도 이게 참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이 역할 맡으셔서 연기하면서 희열을 좀 느끼셨다고. 왜냐면 그 친구 자체가 되게 저랑 똑같이 체구가 작은 게 처음부터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힘이 센 거잖아요. 맞아요, 싸움을 맞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힘이 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가 나가고 뭐 들어 올리면 CG가 막 지구 밖까지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였어요. 제가 진짜 그때 촬영할 때는 제가 진짜 봉순이에 그게 돼가지고 밤길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치? 예,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나 봐요. 제가 그 다 끝나고 광고 촬영을 하러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우르르 어디를 가다가 야 도봉순이다. 아 지금 누나 진짜 힘세요.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지금 받겠지만 비밀이라고 힘센 거 사람들한테 지금 비밀이라고 아이들한테도 그 세계관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지만 우리끼리 비밀로 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밀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켰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이게 정말 아니 연기를 하실 때 또 이런 또 본인이 직접 쓴 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처음 할 때 감독님이 저한테 그 친구의 일기를 주셨어요. 친구의 일기를요? 저의 캐릭터의 일기. 전사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은 그 앞에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친구가.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게 딱 처음이 그 친구가 태어났을 때부터였어요. 엄마 이렇게 나왔는데 간호사가 내 엉덩이를 쳤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약간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고 뭐 그랬는지 이렇게 일기를 써서 주셨는데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캐릭터를 구축할 때 캐릭터의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본인이 맡은 배역의 작별 인사를 일기로 쓰셨다고 그래요. 매번 그렇게 써서 보내요. 아 그래요? 내 캐릭터에게 이제 떠나보내는 일기를 쓰시는 거구나. 네, 왜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그 돌연변이 때는 저의 역할 이름이 주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진아 안녕 잘 가. 이야. 봉순이도 고마웠다. 봉순이도 뭐 그동안 봉순이로 어떻게 살아서 고마웠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내지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항상 마무리를 하고 항상 잘 가 안녕이 있어요. 그래야 뭔가 진짜 딱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들어요. 메시지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했던 그 배역과 어떤 캐릭터를 떠나보내는 네. 나름의 또 본인의 좀 의식이니까. 네, 맞아요. 저 박보영 씨 형부가 유명한 처제바보라고. 네? 보영 씨 형부가 길가에 서 있는 보영 씨 등신대를 가져온 적이 있다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등신대, 이거는 아닙니까? 훔친 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겨울에 네. 제가 가게 밖에 제가 그때 소주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형부라서 제 등신대가 있었어요. 근데 형부가 술이 취하시고 우리 처제가 지금 밖에 너무 추운데 이러고 있어요. 아유 우리 처제 어떡하면 좋나 해가지고 막 데려가야 된다고 따뜻한데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은 진짜 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가져왔어요? 받았어요. 허락 받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 이랬더니 택시에 옆으로 뉘어가지고 대단하시네. 뉘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제 등신대까지 가지고 오니까 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밖에서 지금 추운 날씨에 치마 입고 있어가지고 춥게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데리고 왔다. 이래가지고 언니가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자. 이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저희 등신대를 그 베란다에 놓은 거예요. 형부가 씻고 나와가지고 추워서 데리고 왔는데 왜 또? 베란다에 왜 또 방에다가 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갔는데 방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참. 이거 우리 형부가 가게에서 얻어왔어요.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본인이 쓴 일기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까요? 간직하고 싶은 페이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그냥 정말 보통의 하루. 그냥 공감이 가요. 정말 그냥 무탈했던. 네. 제가 화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저의 고민도 없고 제가 가끔 오늘 진짜 별거 없었다라고 쓴 그런 날이 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이 분명히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런 날을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살아야겠다. 무탈함이 최고다라는 맞아요. 예전 어르신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너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기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 예. 나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그냥 세상에. 그렇죠. 예. 그냥 무탈한 그런 하루가. 네. 그죠. 네. 예. 뭔가 사건 사고가 없이 잘 지나갔다. 제가 그전에는 속으로 되게 끙끙 앓는 편이었거든요. 일적인 거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누구한테 토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스로한테 오늘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다. 이날은 제가 그 발음 때문에 망쳤던 날인데 너무 창피하고 이 추운 날 스태프들이 제가 다시 테이크를 가는 걸 다시 다 계속 기다리시는데 와 나 진짜 여기서 CG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확실히 제가 그날 있었던 걸 풀더라고요. 쓰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배우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뉴퀴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앞선 작품이 너무 잘 그래요, 터져줘서 그래요. 네. 물 믿듯이 들어옵니까? 이건 뭐.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기영 씨가 지금 또 이제 경이로운 소문 2. 맞습니다. 요거 좀 촬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곧 공개가 된다면서요? 예, 이제 7월 29일 날 첫 방송 예정이고요. 촬영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안 해봤던 역할이에요, 사실. 그 빌런 중에 또 빌런. 빌런 역할을. 네. 악당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들 의아해하세요. 나는 오히려 되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우릴 쫓는 거지? 너희 같은 악귀 새끼들 잡아 처단하는 그게 우리 일이니까. 눈물 겨우 못 보겠네. 아니 그 이제 이번 역할로 오므파탈 더티 섹시를 보여주겠다고 뭐 했다고. 제가 되게 더티 섹시는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더티 섹시. 저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더티만 보일까 봐. 모르겠어요. 근데 섹시가 제가 이제 예능을 같이 해봤잖아요. 네네. 기영이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어떤 게 있죠? 인정합니다. 있어요. 예. 기영이는 확실히 더티가 맞는 거예요.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좀 기영 씨 이제 결혼할 때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거 저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장모님 사시는 댁이죠 거기가. 뭐 장모님도 사시고 저도 들어가서 살고 뭐 그래서. 거기가 그 갤러리로 운영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집 보고 와 살고 싶다. 너무 이쁘더라. 진짜 드라마 찍는 드라마. 그래서 저는 이게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할까 했는데 거기가 이제 집도 집이지만 갤러리. 원래 갤러리를 네, 장모님이 갤러리 일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관장님으로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식도 거기서 했었고. 아 맞아요. 네. 거기서 했어요 결혼식을. 네네. 야외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강아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처음에 아내분 만났을 때는 어머님이 갤러리 관장님이신 건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분 관장님인 걸 알고 만났다. 아까 예를 들면. 아 조세 많이 아니, 점심. 갤러리 관장님인 걸 알고 나서는 그래도 좀 더 기쁘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갤러리 관장님인 것도 기쁜데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기영 씨가. 제가 장모님도 만나 뵙고 뵀는데 네. 좋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재석이 형님이 사회를 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요. 지인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라, 여쭤봐라 해가지고 형님한테 전화드렸던 건데 맞아요. 제가 이런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형님이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돼. 그럼 그리고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피투게더 시간을 바꾸시고 갔죠. 저희는 형님 되는 시간으로 결혼식으로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꿔주지. 안 되는 줄 알고 프로그램에 내가 양해를 구한 건데. 아니 근데 형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하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해피투게더를 오전 시간에 촬영하고 맞아. 결혼식을 와주셨어요. 네. 일단 사실 제가 이제 결혼식 예식장에서도 그렇고 아내분을 좀 뵀거든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쩔쩔매는 느낌이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요? 아니요. 그냥 저도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와이프랑 곱창집에서 곱창을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 아는 배우한테 강기영 배우를 봤는데 거의 와이프를 떠모시더라. 택시까지 거의 이러고 가더라. 이런 후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만큼 사실 그만큼. 이제 그럼. 사랑으로 보살피다 보니까 당연하지. 분위기가 좀 그런 당연하죠. 거죠. 아내분하고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신지. 저희 3살 차이 납니다. 근데 아내분 얘기만 나도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어. 예. 물 한 잔만 먹어요. 좀 드세요. 아내 얘기 나오니까. 예. 아니 일단 예전에 이제 기영 씨가 박은비 씨 나왔을 때 인터뷰도 해주셨었는데. 그때 처음 이 퀴즈를 출연해. 그래요. 안경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해야 또 돼. 하고 있으면 정신 하고 그렇지. 있는데 이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비 씨의 직장 동료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은비 씨가 강기영 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큰 오빠가 있다면 기영 오빠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대해줬고 제가 함부로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멱살도 쥐어보고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작품을 처음 만나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유독 친근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부 전화할 때 보면 은빈 씨 옆에 항상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어머니도 은빈이가 이렇게까지 편하게 대한 동료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좀 편안했고 네. 분위기 메이커였고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원들하고 너무 합이 잘 맞았어요. 이게 카메라 밖에서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주종혁 씨도 워낙 친근하게 살갑게 잘 대하는 타입이고 최수연 변호사 역할을 했던 하영경 씨도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뭐라고요? 말싸개라고. 왜요? 말을 계속 싼다고. 이제 예를 들면 오줌 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싸게. 네, 이제 쏟아낸다, 던진다, 우린 친다, 많이 하잖아요. 이 드라마나 현실이나 두 분의 케미가 좀 환상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직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여운이 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가 고마워 승준아. 가보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우영우 변호사 조용히 해요.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아니 조용히 하겠어요.
기영 씨에게 좀 한계를 깨준 작품이기도 하다 그래요. 맞아요. 좀 재미나고 감초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꽤 오랜 시간을 했어요. 그쵸. 물론 저도 할 때도 재밌고 즐거운데 비슷한 느낌의 이런 개그 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고착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겁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우영우가 스펙트럼을 좀 넓혀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우영우가 초대박이 나면서 내 삶이 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틴 스타로 갑자기 빡 복부상 이건 아니지만 일단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저기 장모님이자 관장님. 네. 좀 달라지나요? 이제 따님보다는 제 얘기를 더 먼저 꺼내시는 것 같아요. 자리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강서방 잘 잤어? 피곤하지 않아? 이런 걸 좀 물어보신다든가. 뭐 반찬이 바뀐다든가. 그런가? 예를 들면 어떤 반찬이 좀 나왔습니까? 반찬보다 최근에 흑염소 지어주죠. 너무 야위였다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뭔가 좀 대하는 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있던가요? 저한테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친구는 제가 워낙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맞아. 저를 약간 물심양면으로 북돋아줬던 친구예요. 그냥 참 고마운.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좀. 광고 이제 이런 쪽도. 있지. 대외적으로 뭔가 좀 변화한 게 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를 좀 몇 편을 찍었는데 제가 어쨌든 일반인 광고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거기에는 이제 상상도 안 되는 개런티를 받고 출연하니까 제 기준에서요. 이게 꿈 같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첫 광고, 일반인으로서 첫 광고를 찍었을 때 30만 원이었어요. 광고 출연료가. 네. 첫 출연료가. 네. 근데 내가 이걸 받으면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된다고 하는 게 좀 꿈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 정명석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명석아리를 하는 팬들도 많았는데 지난달에 일본 팬 미팅을 갔다 왔어요. 아니 이거 작년에 일단 오사카를 시작했었어요. 네. 팬미팅 저의 첫 팬미팅이었고 올해 5월달에 도쿄 팬미팅을 다녀왔습니다. 기용 씨가 이제 팬 미팅에서 지수 씨의 꽃 요것도 좀 하셨어요? 그냥 율동 정도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한번 좀 봐도 됩니까? 우리 좀. 마침 저희도 뭐 노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꽃향기 같아요. 만나기고 같단다. 헝헝헝헝헝헝헝. 그 챌린지 부분인 거죠? 예, 챌린지 부분이에요. 어이, 더티 섹시가 있네. 있다. 어이. 아니, 더티 섹시가 있어. 죄송합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딱 가는데 있네. 기용 씨가 춤을 좀 춰요. 춤을 좀 춰. 이게 더티 섹시가 있네. 더티 섹시가 있어. 아니 이제 아이스하키를 그만두고 요거 이제 어떻게 이제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건지. 처음에 그냥 이 친구들을 재밌게 하는 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연기의 꿈을 꿨던 것도 그랬던 것 같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엄마 친구 따님이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있어서 그 누나를 통해서 이제 레슨을 소개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그 데뷔는 이제 광고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맞아요. 학교 휴학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2009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연예계의 루트를 모르니까 제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 에이전시에 제 프로필을 가서 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돌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연락이 와서 테스트 촬영을 하고 가세요 하면 기영 씨 이런 건이 있으니까 와서 자유 연기나 뭐 이런 콘티 연기 좀 보여주세요 해서 처음 했던 게 이제 대형마트 홈 그때 1박 2일 팀
강호동 선배님하고 단체로 찍었었죠. 네, 이수근 선배님과 매일매일 축제야 땡땡. 그게 제 첫. 물론 안 보여요. 물론 뒤에 완전 서브 모델이어서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그분들하고는 뭐 말을 나눈 적은 없었는데 가는 길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게 너무 기뻐서 아, 이 1박 2일 팀하고 내가 이제 이 광고 광고를 촬영. 하는. 예. 이 형님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지?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근데 호동 형한테 뭐 얘기 좀 했어요? 아니요, 한참 멀리 계셔갖고 저 한참 뒤에 있어서. 예. 강기영 씨를 처음 본 게 그때 광고 현장에서였거든요. 맞아요. 제 가족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기영 씨가. 네. 훌륭한 아버지가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사회 기부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도 맞네. 지금도 맞아. 입이 기억하고 있어. 이게 맞아. 예. 김수현을 김수현처럼 찍는 건 일도 아니지. 이수연을 김수현처럼. 인물을 구원하다. 야, 역시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광고를 이렇게 하다가 드라마 이제 단역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셨다 그래요. 이제 광고계의 일반인 모델들은 한창 확 이렇게 일을 몰아서 하다가 업계에서는 조금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조금씩 될수록 이 친구는 이게 반연예인처럼 되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개런티 협상이 잘 안 되고 점점 떨어져요. 오히려요? 네, 점점 떨어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또 제가 커리어가 없으니까 선뜻 저를 받아주는 회사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프로필을 내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단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야, 대단하시다. 좀 뭔가 이제 나도 이제 일반인 모델로서 찍는다 하는 순간 관계자들은 식상해지고 이제 나를 봐주는 회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상품 가치를 제가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돈 얘기하기가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부탁인데 이 금액에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부탁이라서 했는데 이제 그 금액이 내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전화 와서 기영 씨 이번만 좀 도와줘. 그럼 또 그 금액이 또 떨어지고. 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일반인 모델로서의 가치가 바닥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또 단역으로 시작을 했죠. 교수님, 시민은행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이천지방에 우역이 발생했네. 그 때문에 마이들이 전부 그리로 이동하게 될 게야. 어서! 어쨌든 단역이잖아요. 뭐 숫자로 불려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래도 애정을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1이니까 그래 넌 9일이 해라. 넌 회사원 1이니까 원일이 해라. 훨씬 낫다. 느낌이 원일이 하니까 무슨 역할이 존재가 부여된 것 같아요. 맞아요. 9일이 해라. 원일이 해라. 보통 그 친구 일이 많이 하는 대사는 뭐가 있나요? 진짜? 진짜? 그래? 그랬구나. 회사원 일은 뭘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업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아니면 그런 거 많이 하죠. 혹시 근데 그 얘기 알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꽁트할 때 포졸 일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제가 요즘 그 사또가 이상한 일을 벌이신다던데 이게 참 지나고 보면 추억입니다만 이 시절은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딱 느낌에도 굉장히 강기영 씨는 성실하게 했을 것 같아요. 성실하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도 예전에 재연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 막 찍잖아요. 신인 때. 그러면은 감독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현장에 바로 대기를 하고 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었는데 기영 씨는 바로 항상 준비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누굴 부를지 모르니까.
불렀을 때 빨리 가야 제가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그 정말 한마디를 긴장할까 봐 연습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 이걸 놓칠까 봐 가끔 이럴 때 있었어요. 현장에 갔는데 제가 하기로 한 배역이 분명히 이건지 알고 갔는데 업계의 누구의 라인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역할로 캐스팅이 됐는데 연습을 또 했고.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더 단역 역할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현장을 갔는데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역할이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메인 배우의 손 모델을 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조연출 분이 저한테 계속 손 모델 빨리 준비하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불렀을 때 빨리 오셔야죠.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네. 그 말이 그렇죠. 그게 너무 차가웠어요. 그 말투가. 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손모델로 캐스팅이 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다른 역할을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뒤죽박죽되고 좀 찍으니까 찍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찍었어 했는데 제품 컨셉이 바뀌거나 해서 찍어놓은 걸 이제 폐기, 불방 이럴 때가 있는데 난 분명히 찍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언제 나오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습관이 그 조연 역할을 맡았을 때까지도 엄마 나 이거 캐스팅해서 촬영했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상실감은 저만 느끼고 싶었어요. 그냥 그 허탈함은 같이 허탈하잖아요. 같이 허무하고 같이 속상하고 그래서 그냥 확실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게 약간 다짐이 됐었죠. 더 시키세요. 더 시켜도 돼요. 근데 너는 오늘 엄마 아니 왜 맨날 힘없는 아빠를 때리고 난리야. 그 고교처세 할 때 이제 그때는 카페 알바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오디션이 있다. 하키 선수 역할이란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캐캐 묵은 무장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형차를 빌려서 이제 스케이트까지 다 신었어요. 신고 이제 오디션 그 오피스텔 방 앞에 딱 가는데 이제 앞에서 먼저 보고 나온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저를 이러고 보는데 그 순간 제가 나 이거 됐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감독님을 보니까 감독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기 이분 사진 찍어서 작가님한테 보내. 연기도 안 했는데 그 기운이 너무 좋다. 그게 이제 고교처세왕과 오나의 귀신님을 했던 유재원 감독님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정말 고교처세왕과 오나의 귀신님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과 이 장면을 위해 불사지르는